세상을 바꿀 과학기술을 알아보는 테코노미 시간입니다.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야, AI 쪽은요. 네. 정말 판세를 모르겠어요. 저도 힘들어요. 매일매일 너무 바뀌어요. 이미 시장 다 서열 정리됐나 보다 했는데 또 무슨 난리가 난 것 같아서 오늘 그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네. 사실 뭐 거대 언어 모델 경쟁이다 뭐 이런 표현을 저희가 하기도 하는데요. 요 언어 모델 경쟁에서 중국의 딥시크 네. 이 스타트업이라고 또 그러던데 네. 이 회사가 도대체 뭘 내놨고 어떤 성능이길래 이렇게 주목받고 있습니까? 네.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이 딥시크라는 이제 인공지능 스타트업이요. 좀 재미있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2023년에 설립된 회사인데요. 원래 이 회사는 어떤 거에 대한 기본을 갖고 있는 거냐면 이 회사가 원래 IT나 AI 쪽에 집중했다기보다 원래 이 회사의 모태가 중국 헤지펀드 운영하던 회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헤지펀드인 하이플라이어가 2023년에 설립한 중국의 인공지능 회사이고요. 계속 여러 가지 모델들을 공개를 했는데 이번에 지난 1월 20일에 이제 딥시크가 R1이라는 추론 모델을 냈거든요. 이게 이제 되게 지금 화두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이번에 나온 R1을 일부 성능 테스트를 해봤는데 오픈 AI가 최근에 이제 챗 GPT 이후에 뭐 O1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추론 모델들을 내고 있잖아요. 지난해 9월 출시한 O1과 일부 성능에서는 앞서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일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의 수학 경시 대회 문제를 푸는 테스트에서 O1이 79, 그러니까 그 오픈 AI의 챗 GPT O1이 정확도가 79.2%였는데 이 녀석 R1, 그러니까 딥시크에서 나온 녀석이 79.8%로 조금 더 앞섰고요. 그 외에 뭐 클로드나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제미나이 프로 뭐 이런 식으로 구글과 뭐 계속 나오고 있는 녀석들과 뭐 견줄 만한 성능이라고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네. 이거를 오픈 소스로 내놨다는 거예요. 그냥 그럼 그 얘기는 네. 지금까지 우리가 돈 내면서 쓰는 네. 분도 계시잖아요. 네. 그분들 그러지 말고요. 그거에 준하는 성능을 그냥 무료로 쓰세요. 이 얘기인 거예요? 맞습니다. 오. 근데 그거를 어느 정도 오픈 소스냐? MIT 라이선스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완전히 다 갖다 써도 되고, 완전히 그냥 공짜로 써도 되는데 이 녀석을 또 어떤 식으로 공개를 한 거냐? 되게 큰 모델도 있지만 예. 소형 모델을 여러 개를 냈어요. 네. 그럼 그 소형 모델이라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해서 챗GPT 같은 성능을 내 컴퓨터에 설치해서 쓸 수 있다. 공짜로.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 뭐야? 갑자기 이런 녀석이 나왔어. 그런데 이거 지금 막 다들 막 비용 경쟁하고 키우고 있고 돈은 비싸지고 모델들은 계속 사용료가 올라가는데 아니 챗GPT 정도의 수준이 되는 거를 아주 용량도 적고 그리고 오픈 소스로 쓸 수 있고 컴퓨터에 깔 수 있다고 맥북 같은 데 깔 수 있고 이거 조금만 있으면 스마트폰에도 설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이러니까 이제 야 이거 세상을 뒤흔드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바로 그 대목에서 하나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걸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들이 이제 이걸 많이 이용하면 컴퓨팅 파워도 많이 필요하고 많은 그 하드웨어적인 뒷받침이나 전력 소비도 많을 텐데 네. 이 회사는 그 돈 다 본인이 부담하면서 이걸 무료로 쓰게 해주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른바 이제 오픈 소스 정신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예.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회사가 그럼 이거를 만들 때 비용을 얼마나 썼느냐도 생각을 네. 해봐야 되는데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제 빅테크 연구비의 한 10% 수준으로 만들었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이게 실제 이제 그 우리가 아는 페이스북이 이런 오픈 소스를 계속 내고 있거든요. 페이스북도 라마라고 하는 모델을 내고 있는데 그 라마에 비해서 한 10% 정도 비용.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 훈련 전체를 쓰는데 80억 정도 들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제 미국이 이제 인공지능 개발에 필수적인 고성능 GPU에 대한 중국 수출의 통제가 좀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H100을 쓴 게 아니라 네. 저사양 반도체 훨씬 더 이 H100보다 못 미치는 H800 2,000개로 만들었다. 그리고 2달 만에 만들었다. 뭐 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아니 비용도 이렇게 낮고 뭐 고성능 GPU를 안 썼는데도 이렇게 해서 오픈 소스로 낸다고?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놀라고 있는 거고요. 네. 실제로 말씀드린 대로 이 회사가 이런 걸 왜 만들었느냐 결에 대한 얘기를 하면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 회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는 자기네들이 헤지펀드나 금융 상품을 돌리는 데라서 그 돈을 번 거를 갖고 이걸 만들었다고 해요. 모델을. 근데 이제 오픈 소스라고 하는 게 결국엔 그 회사의 기술력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예. 예를 들면 페이스북 역시도 라마라고 하는 녀석을 계속 오픈 소스 형태로 공개를 한 거예요. 그러면 예. 이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만들 때 결국 이 회사의 기술력을 보고 뭐 더 투자를 한다거나 그거에 대한 비즈니스를 하는 건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아까 말씀드린 오픈 소스 라이선스 정책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페이스북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타 같은 경우는 오픈 소스긴 하지만 명확한 오픈 소스라고 하기 어려운 게 네. 사용자가 엄청 늘어나거나 뭐 예를 들면 막 구글 같은 데가 이 라마 모델을 써요. 그런 거는 이제 못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라이선스가 이 스타트업 수준에서 쓸 수 있는데 완전히 큰 데가 되면 이제 페이스북 메타와 이제 협의를 해야 돼요. 근데 이번에 이 딥시크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오픈 소스예요. 그럼 네.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모델을 만들거나 서비스도 만들 수 있는 뭐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해는 했습니다. 네. 여태까지 거대 언어 모델 그 AI를 만들어갔던 많은 회사들보다 실질적으로 개발 비용도 적게 들었고 그리고 하드웨어를 구축해서 뭔가 그 하드웨어 구축 비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것도 다른 회사보다 훨씬 저사양의 반도체 개수도 적게 썼기 때문에 네. 오픈 소스로 오픈할 수 있는 여지가 더 충분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오픈 소스라는 게 원래 우리 회사의 기술력이 이렇게 있습니다. 뽐내기니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부합할 수 있습니다까지 이해가 됐는데 일단 첫 번째로 궁금한 거 다른 회사들 미국의 쟁쟁한 빅테크 기업들은 못한 거를 이 딥시크는 도대체 무슨 차별점이 있길래 네. 이걸 이렇게 해낼 수 있었을까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이걸 생각보다 많이 얘기 안 하셔서 오늘 좀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네. 솔직히 말해서 이제 투자 관점도 있지만 이 AI 쪽에서 지금 왜 딥시크가 되게 주목을 받고 있냐면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뭐 스케일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결국에는 이제 지금의 AI를 교육하는 방식을 그냥 쉽게 설명을 하면 그냥 무식하게 많이 데이터 넣고 네. 무식하게 리소스 많이 주면 네. 야, 그 안에서 뭔가를 딱 깨달아서 하는 이런 방식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학습 데이터도 많이 줘야 되니까 계속 이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들, 클라우드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럼 그거를 공부를 시킬 때 엄청난 리소스가 필요하니까 GPU도 엄청 많이 넣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지금 한계가 온 게 그렇게 해서 공부를 계속 시켰는데 문제는 뭐냐면 인터넷에 있는 대부분의 공개 데이터를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챗GPT나 이런 애가 다 학습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은 돈을 계속 넣어서 뭔가 리소스는 키울 수 있는데 거기다 줄 데이터들 이런 것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식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한 게 야, 그러면 우리가 공부를 왕창 시키는 게 아니라 AI가 조금 사고할 수 있는 생각의 방식을 줘보자. 그러니까 일종의 야 네가 지금까지는 그냥 데이터 앞뒤 안 보고 다 공부시킨 다음에 그 안에서 다음 게 뭐가 나올지를 네가 대충 네가 읽는 정보에서 확률적으로 계산해였으면 네. 방법을 조금씩 알려주는 거예요. 추론의 방식. 그러니까 네가 요 단계 거치면 이렇게 하는 거야라는 게 이게 조금씩 먹히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딥시크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면 그러면 이거를 굳이 처음부터 큰 데이터를 줄 필요 없이 그냥 얘한테 생각하는 방법을 좀 잘 주고 거기에서 좀 잘 아주 고품질의 정렬돼 있는 데이터만 주면 이 녀석이 잘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이제 생각을 처음으로 한 거예요. 예. 그럼 이거를 좀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수학 공부를 할 때 지금까지 방식은 그겁니다. 그냥 수학에 대해서 잘 모르는 초등학생한테 그냥 대학교 수학책도 주고 중학교 수학책도 주고 막 다 주는 거예요. 예. 그럼 얘가 그거를 뭔가 다 공부를 해요. 네. 근데 답을 내요. 근데 잘 몰라요. 그럼 얘한테 야 공부를 조금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좀 바꿔가면서 계속 주는 게 이제 학습 방식이었고 예. 거기에서 이제 엄청나게 얘가 뭔가 공식도 모르고 뭐도 모르는 상태에서 뭔가 이제 답변을 내는데 조금씩 틀리는 걸 보니까 챗GPT 초기에 야 그래도 사람이 좀 들어가서 이렇게 공부를 여러 가지 시킨 걸 좀 고쳐주자라고 해서 인간이 피드백을 주면서 고쳐주는 방식을 쓴 게 지금까지 챗GPT였거든요. 예. 근데 아예 생각을 바꾼 게 야 그렇게 할 필요 있어? 그냥 수학 잘하려면 쪽집게 그냥 이한테 기본적으로 커리큘럼 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초등학생한테는 필요한 몇 개만 주고 중학생한테 몇 개만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꽤 잘하는 거죠. 네. 근데 잘하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첫 번째 이번에 이 딥시크가 두 가지를 논문에서 냈는데 딥시크 R1 이제 제로라는 녀석하고 그냥 두 번째였거든요. 근데 첫 번째는 뭐냐면 딥시크 R1 제로라는 녀석은 그냥 얘한테 쉽게 말해서 공식이나 커리큘럼은 줬는데 이게 맞고 틀리고 그리고 이게 뭐 체크하는 거 이거를 AI가 알아서 하게 시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예전에 그 알파고 제가 비유를 한번 들었었는데 알파고 옛날에 이세돌 구단이랑 이제 알파고에서 이제 바둑을 했었던 예. 이 녀석을 알파고 리라고 하는데 이 녀석은 기존의 챗GPT처럼 인간이 그러니까 하고 있었던 모든 기보 데이터, 그러니까 인간이 줬던 바둑 데이터를 다 학습한 거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 녀석이 대결을 시켰더니 대결을 잘했는데 그 다음에 나온 알파고 제로라는 녀석은 강화학습이라는 얘기를 제가 일전에 한번 드렸어요. 그 강화학습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얘한테 룰도 안 알려주고 예. 그냥 AI끼리 알아서 해가지고 이기고 지고 하면서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네. 쉽게 말해서 딥시크라는 녀석은 기존에 있었던 막 인터넷에 있는 이것저것 수학 정보를 다 주는 게 아니라 예. 걔한테 일단은 야, 이 방식을 좀 알려주고 네가 이게 맞고 틀리고를 한번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렇게 했더니 문제가 뭐냐면 첫 번째로 해봤더니 꽤 결과가 잘 나오긴 하는데 네. 결과를 낼 때까지 얘가 고민의 시간이 되게 긴 거예요. 왜냐면 얘가 기본적인 예를 수학으로 치면 수학 초등학교 기본 커리큘럼 뭐 중학교 커리큘럼 알았는데 네.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에 대해서 얘가 지금 명확한 선생님이 없으니까 지가 여러 가지 있었던 걸 조합해서 이게 맞나 틀리나 이러면서 자기가 스스로 평가를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네. 거기에다가 어떤 걸 주는 거냐면 아주 초기에 제대로 된 정보를 한 번 더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야, 이 정도 너가 공식은 알았지. 공식은 알았는데 그 공식에 대해서 핵심으로 풀 수 있는 기본적인 정답이나 쪽집게 답도 줄게. 네. 우리 지금 예시 문제 같은 걸 주는 거예요. 그 두 개를 주고 해보라고 했더니 이게 잘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로 이제 비유를 하면 수학을 완전히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데이터를 주는 게 아니라 네. 학원 쪽집게 선생이 처음부터 커리큘럼도 잘 짜고 네. 거기에서 아주 이 몇 개의 문제만 잘 풀면 예시를 잘 풀 것 같으니까 그렇게 공부를 시켰더니 그다음부터는 얘가 어느 순간부터 이 논문에 되게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와우 포인트라는 게 생긴다는 거예요. 네. 마치 학원에서 되게 짧게 공부하는 애들이 어느 순간부터 수학은 이렇게 공부하면 되네 라면서 혼자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이런 와우 포인트가 생긴다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 녀석한테 처음부터 무식하게 데이터를 다 주는 게 아니라 특정 영역에서 특정 잘하는 것들을 계속 주는 거예요. 네. 그럼 여기서 또 어떤 차이가 있느냐, 기존에 이런 이제 데이터를 주는 강화학습 방식을 하나 썼고, 두 번째는 이제 MOE라고 해서 Mixture of Expert라는 건데, 쉽게 말하면 기존에 AI는요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챗GPT라고 쳐보세요. 챗GPT한테 수학 문제를 풀라라고 하면 이 녀석은 챗GPT가 수학만 공부한 게 아니잖아요. 네. 인터넷에 있는 별의별 걸 다 한 거잖아요. 그 중에서 수학과 관련된 내용을 모지 하면서 조합적으로 풀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머릿속에는 수학의 20%, 뭐 국어의 뭐 20%, 아니 영어 막 그런 걸 다 섞어서 대답을 해야 되다 보니까 예. 당연히 데이터 처리할 때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렇죠. 리소스도 많이 필요할 거잖아요. 예. 근데 구글에서 썼던 방식을 이번에 이 딥시크가 차용을 한 건데, 뭐냐면 사람이 질문을 하면 예. 이거 수학 문제네? 라는 걸 먼저 파악하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면, 여기 수많은 뇌나 데이터들, 파라미터 값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전문가처럼 묶어 놓는 거예요. 예. 그래서 수학 선생님 파라미터만 가져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예를 들면 거기에 6,710억 개의 뉴런 개수가 있는데 거기서 얘네가 370억 개만 쓰거든요. 그럼 그게 뭐냐면 이 수많은 별처럼 정말 산발되어 있는 애들을 전문가처럼 딱딱딱딱 묶어놨다가 질문을 딱 하면 아까 비슷하게 수학 쪽집게 선생님 뉴런으로만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걸로만 물어보니까 그 녀석이 답변을 되게 빠르고 효율적으로 할 거잖아요. 네네. 그럼 반대로 말하면 별처럼 있는 데이터를 계속 쓰는 게 아니라 이거를 잘 묶어놨으니까 효율성이 높을 거고 데이터가 좋을 거고 속도가 빠를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만들다 보니 기본적으로 비용도 왕창 큰 데이터가 아니라 얘한테 기존보다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주면 되니까 비용도 줄인 거고, 계산을 할 때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많은 별처럼 있는 걸 다 조합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 만들어 놓은 거 골라서 쓰면 되니까 비용도 줄이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했더니 얘네들이 효율화를 하는 거죠. 네. 원래는 이게 용량이 어마어마하게 큰 이 시스템인데 네. 이렇게 줄이면은 수학 잘하는 사람 따로 뽑으면 요만하겠구나. 그럼 수학도 예를 들면 수학의 정석을 푸는 애가 있고, 뭐 예를 들면 개념을, 이거 정말 뭐 비약적인 설명이지만 예. 그렇게 하면은 요 데이터를 갖고 줄일 수가 있겠구나 라고 하니까 이 녀석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실은 딥시크한테, 네. 딥시크를 우리가 웹으로 쓸 수 있거든요. 예. 물어봤어요. 네. 야, 네가 챗GPT보다 뭐가 좋냐? 그래서 이거를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을 수준으로 설명해봐 이랬거든요. 이 녀석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 첫 번째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가볍고 빠른 머리래요. 효율성이래요. 가볍고 빠른 머리. 그래서 GPT는 초고사양 게이밍 PC 같은 거다. 예. 그래서 성능은 좋지만 전력을 많이 먹고 느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기는 고성능 노트북인데 적은 전력으로도 GPT-4랑 비슷한 일을 처리를 한다. 그래서 복잡한 수학 문제를 푸는데 2배는 빠른데 전기료는 절반이다. 뭐 이렇게 네.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특화된 재능이 있어서 GPT-4는 모든 과목을 골고루 하는 교과서 도서관 같은 거면, 나 같은 경우, 그러니까는 이 딥시크 같은 경우는 수학이나 과학이나 코딩이나 금융 분야에 특화된 천재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또 이제 얘기를 하는 게 가격이 친절하다. 그래서 GPT-4는 고급 레스토랑이라 맛있지만 비싸다. 네. 근데 이제 딥시크 자기는
분식비의 가성비다. 그래서 90% 성능인데 20% 가격이다. 그래서 결론은 GPT는 올라운더고 자기는 특급 전문가다. 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금메달리스트가 있고 교과서 지필 교수가 있으면 그 두 개의 차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야, 벌써 뭐 직접 사용해 본 분이 답변을 읽어주신 걸 보니까 성능이 만만치 않은 것 같아 보이는데 네. 정리 한번 하면요. 기존의 미국의 AI 어떤 그 모델들은 공교육이 없던 그 시절에 내 선생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래서 우왕좌왕 돌아다니면서 뭔가를 학습했던 방식이라면 딥시크는 아주 대치동 학원과 같은 게 하나 생겨서 네. 거기서 핵심 요약만 딱 배우면 1년 만에 단기 과정으로 아주 정규 1등을 만들어줄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그런 거다. 이렇게 비교가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진짜 딥시크 스스로 자신을 평가했던 것처럼 그런 단기간에 뭔가 성능이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인공지능이 되려면 핵심 요약집, 문제집 이게 있어야 되는데 모든 분야의 그 문제집을 아직은 못 만들었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기존의 미국의 버전은 우왕좌왕 좌충우돌로 배우는 거니까 교재가 없어도 어느 순간인간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데 그러면 결국 이거는 상호 대체제가 아니라 그냥 보완제 형태로 상호 공존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래서 이게 뭔가 이제 중국과 미국의 대결이라고 보면 안 되고 네. 오히려 오픈 소스 기반으로 이런 게 풀렸기 때문에 네. 역으로 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기회가 오히려 더 많이 열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런 모델을 만들 수 없는 회사, 내가 챗GPT 같은 거 못 만드는 회사가 전 세계의 대부분이었는데 네. 이 모델 갖고 와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화된 모델을 하나씩 만드는 제대로 된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 시장인 게 열렸다는 거고요. 네. 그럼 이제 반대로 말하면 미국에 있는 회사들도 이거 갖다가 연구하면 돼요. 그러니까 네.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이거 갖고 연구하면 우리가 말하는 GPU가 훨씬 더 많잖아요. 네. 그럼 걔네들이 더 잘할 수 있다. 라는 관점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챗GPT 같은 그러니까 오픈 AI 같이 서비스 기반의 회사는 과연 이런 회사에 비해서 가성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고민되는 게 분명히 있다. 예.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의 전략 같은 경우도 우리가 두 가지 생각을 해볼 때 엔비디아가 그럼 엄청난 GPU를 지금처럼 막 물리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넣는 비즈니스가 잘 될까? 이거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예. 근데 확실한 건 이번에 엔비디아의 전략에 보면 그래서 그냥 노트북 수준에서 예. AI 돌릴 수 있는 거 이번 되게 예.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 시장은 이제 열리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런 모델을 갖고 우리나라 스타트업들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한국 정부에 특화된 걸 넣어가지고 딥시크로 돌려요. 예. 그럼 그렇게 할 때 GPU 엔비디아 거를 막 엄청 비싼 걸 쓰는 게 아니라 조그마한 노트북 안에서 돌아가요. 예. 그렇게 되니까 이제 시장의 방식이 바뀐다는 건 분명한 것 같은데 예. 뭐 이게 이것 때문에 중국이 앞서고 미국이 앞서 이런 거 조금 아직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럼 이 딥시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잘하라는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잘 요약집을 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요약집이나 내용이 어디서 왔을까라는 겁니다. 아. 실제로 제가 이 질문 답변을 받아내기 전에 얘한테 뭐라고 계속 딥시크한테 물어봤냐면 예. 야 너랑 GPT-5원 모델이 무슨 차이가 있어 하는데 예. 얘가 계속 답변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예. 자기를 챗GPT라고 얘기를 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계속 얘기를 했더니 제가 5원하고 비교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GPT-4인 저와 5원화의 차이는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정신 차려 너 딥시크야 이랬더니 아 죄송합니다 제가 딥시크였죠 얘기를 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이 잘 정제된 데이터의 원천이 결국엔 이것도 챗GPT에서 학습한 그 비율이 되게 높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되게 빠르게 만드는 건 좋은데 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학원에서 수능을 열심히 배운 친구가 수능 공부는 잘할 수 있지만 네. 수학에 뭔가 완전한 새로운 깨달음을 하긴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번 딥시크를 평가를 해야 되는 거고 네. 그 외에 궁극적인 새로운 거를 만드는 건 또 다른 영역이다. 근데 확실한 건 기회가 열린 건 확실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딥시크 맛만 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또 네. 이와 관련된 소식들 많이 좀 다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지난번에 설명해 주셨던 그 AI 에이전트 네. 이 비즈니스 모델에서 미국이 독식하지 않는 대안이 나온 것 같아서 자칫 잘못하면 새로운 2라운드의 대전쟁이 있지 않을까도 싶고요. 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다음 주에 더 자세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이었습니다. 저희에겐 김덕진 소장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